여기 조용히 울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식은 멀리 갔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손끝이 허전하고 하루가 길게 늘어집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으니 나도 편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휴대폰을 붙잡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죠. 그 기다림이 사랑이라 믿지만 사실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세월에 매달려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절반 이상이 자식 문제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대부분 관심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던 그 마음이 언젠가부터 그들의 자유를 막고 내 평화를 앗아간 겁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이들 곁을 지키며 사랑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건 두려움이었더군요. 내가 없으면 저 애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그 고백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죄책감과 사랑이 섞여 있었지요. 이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식 곁을 돌보며 사는 게 효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꽃에서는 이야기하려 합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엄마들의 노후 습관 3가지. 그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인생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의 무게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그녀의 고백. 그 속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놓는 사랑의 진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사랑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이름은 윤정순이었습니다. 올해 69, 평생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두 딸이 그녀의 삶의 이유가 되었지요. 큰 딸은 교사로, 작은 딸은 디자이너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안정될수록 정순 씨의 마음 한켠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라났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짓고 반찬을 나누어 포장해 냉장고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거 들고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그 마음 하나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 집 현관 앞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반찬통을 들고 찾아갔을 뿐이었지요. 딸은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었지만 사위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자주 오셔서 저희가 조금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정순 씨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들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사위의 말은 나름 예의를 지킨 부탁이었겠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전등을 끄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그게 사랑이라 믿었는데 그 사랑이 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일부러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허전했습니다. 그동안의 습관처럼 아침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통화 버튼 위에 멈춘 손이 이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번호창에 큰딸 2글자가 떠올랐지만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화면을 껐습니다. 이제 좀 거리를 두자. 나도 애들 눈치 안 보고 살아보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았지만 입안이 마른 듯 말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은 하루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느렸던가, 이토록 조용한 집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던가.
저녁이 되어 밥상을 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다 말고 딸들이 좋아하던 멸치볶음을 보며 멈췄습니다. 이건 큰딸이 좋아했는데.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반찬을 바라보다가 결국 식탁 맞은편 빈자리에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 빈자리는 단순히 사람이 없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지난 세월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 준비물 챙겨주던 새벽, 시험 결과에 울던 밤, 결혼식 날 울던 웃던 얼굴들. 그 모든 기억이 식탁 위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엄마는 괜찮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구멍이 타들 듯 아파왔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애써 웃어보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들까? 그날 밤 TV를 켜놓고도 화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끝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봐야 할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마음이 분주할까? 그녀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삶을 멈춰둔 걸까? 자식이 자라는 동안 자신은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시간은 아이들의 성장 속도에 맞춰 흘렀고 이제 그들이 멀리 가자 시계바늘도 멈춘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생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집착했던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그저 오래된 정적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 정적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아무도 찾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는 자신.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멀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너무 가까이 서 있었던 거라는 걸요. 그 거리를 인정하는 데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그 시간을 견디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정순 씨는 살짝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부터 좀 사랑해보자.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했습니다. 길 건너 나무 위에 앉은 새 한 마리가 지적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마음속에 고요한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그 공간 안에는 비로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직은 외롭고 여전히 자식이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리움 속에 자신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느리지만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다시 살아야지. 그녀의 긴 하루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밤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첫 번째 문을 여는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을 위한 하루 한 시간을 선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서둘러 온 몸은 막상 할 일이 없자 멈추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먼 산 위로 안개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이불 속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침밥을 챙겨야 한다는 의무도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는 나만을 위해 써보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커피포트를 올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주전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커피향 대신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던 아침들,
남편의 셔츠를 다리던 새벽의 시간들.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던 두 손이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머그잔을 감쌌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뒤 그녀는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한번 걸어볼까? 그동안 아이들 집을 오가는 발걸음 말고 그냥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에 떨어진 낙엽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녀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닿자 눈을 살짝 찡그렸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푸르른 줄 언제 마지막으로 느꼈던가요? 그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하늘이 있었나? 그 순간 아무 이유도 없이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아니라 놓쳐버린 시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자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뛰어가며 외쳤습니다. 엄마, 꽃 봐. 예쁘지? 그녀는 그 소리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엔 늘 아이를 챙기느라 이런 장면들을 스쳐 지나갔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발걸음도 아닌 자신을 위한 시간. 1시간 남짓 걸으며 마음속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그 시간에 길들여졌습니다. 햇살이 등 위를 따뜻하게 덮고 바람이 머리칼 사이를 지나갈 때면 세상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꽃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세봄으로 해야겠다. 그녀는 화분을 품에 안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키우시는 거면 매일 조금씩 물만 주세요.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상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상한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꼭 자신이 걸어온 인생 같았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줘서 결국 자신이 마른 듯 했던 세월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새보미를 창가에 두었습니다. 햇살이 닿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화분 앞에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잘 지냈니? 그리고 물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나도 천천히 자라면 돼. 그 순간 묘한 평화가 마음속을 스며들었습니다. 식물이 자라듯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새순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전화가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자신과의 약속이 하루를 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산책, 차 한 잔, 라디오, 그리고 작은 일기.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생활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한켠의 시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듯 마음에 올렸습니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낯선 단어들 속에서도 묘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윤정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보는 첫 연습이었습니다. 하루 1시간, 그건 작지만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시간, 아무 의무도 눈치도 없는 시간. 그녀는 그 속에서 자유라는 단어의 온도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어느새 미소가 늘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저랑 조금 더 친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 대답 속에는 깊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정순 씨의 산책길에는 이제 익숙한 리듬이 생겼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를 마시며 걷는 그 한 시간은 어느새 그녀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을 돌며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바람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혹시 윤정순 아니야? 고개를 들자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러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이화자 씨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얼굴이 천천히 환해졌습니다. 세상에 화자야? 너 맞지? 야, 너 아직 그대로네. 아니, 오히려 더 고와졌어. 두 여인은 순간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원 안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세월을 풀어놓았습니다. 나 남편 떠나고 나니까 한동안 멍했어. 아이들만 붙잡고 살다 보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 정순 씨의 말에 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다 똑같아. 젊을 땐 애들이 내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그 애들 눈치 보며 사는 게 웃기더라니까. 둘은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꺼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대화는 위로보다 훨씬 강한 힘을 주었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화자는 갑자기 가방을 뒤적이더니 수첩을 꺼냈습니다. 우리 매주 한 번씩 보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잖아. 그 제안에 정순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근데 이번엔 우리 자식 얘기는 금지야. 오늘부터는 우리 얘기만 하자. 그 말에 둘 다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주 목요일마다 나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정순 씨가 지었습니다. 나를 위한 목요일. 이름처럼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정순과 화자로 존재했습니다. 처음엔 단둘이 공원 산책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동네 헬스장 친구, 마트에서 알게 된 이웃, 심지어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던 아주머니까지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그녀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차 한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누구도 평가하지 않고 누구도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나이의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감정을 기대는 건 결국 자신을 가두는 일이라는 걸요. 이제는 그 감정을 나눌 다른 공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화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정순아, 요즘 너 웃는 얼굴이 참 예쁘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젊은 날의 자신,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의 온기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자식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이 생겼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이었구나. 그녀의 하루는 점점 풍성해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안부를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 한쪽에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 나만의 관계를 맺고 있구나.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식을 내려놓고 자신과 화해하고 이제는 세상과도 다시 연결된 여인.
그 변화는 그녀에게 따뜻한 바람으로 이어집니다. 그날은 비가 오려는 듯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우산을 챙겨 들고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며칠 전 친구들과의 웃음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친구도 좋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채워야 하지. 그녀는 그 말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때 바쁘게 살던 엄마의 얼굴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아직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마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순아, 참 오래도 버텼다. 그 말이 나오자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름진 얼굴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이건 아이들 공부시키며 울던 날의 주름. 이건 남편 병수발하며 새벽에 쌓인 주름. 이건 웃던 날의 주름. 하나하나를 짚을 때마다 그 주름들은 더 이상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시간의 증거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래, 이 얼굴이 바로 내 인생이구나.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겁게 눌러왔던 죄책감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딸들에게 미안해서 늘 잘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였던 그 모든 감정이 이제는 부드럽게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작게 향초를 켰습니다. 라벤더 향이 방 안을 감싸자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친구 화자에게서 받은 엽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도 나에게 고마워해야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전엔 아이들 입맛에 맞춰 짜게 끓이던 찌개를 오늘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간이 조금 싱거워도 괜찮았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밥상이니까.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이상하게도 풍요로웠습니다. 수저를 들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정순아, 오늘 하루도 잘 살았어. 며칠 후 산책길에서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고 햇살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유리 속 자신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지금의 나, 참 괜찮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레 셀카를 찍었습니다. 평생 아이들 사진만 찍던 손이 처음으로 자신을 향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늙은 얼굴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을 품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모자란 나도, 실수한 나도 모두 내 일부니까. 누가 대신 살아준 적 없듯 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버텨낸 건 나였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부드러운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커튼을 열고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의 사랑이 아닌, 친구의 위로가 아닌 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은 평화가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다. 진짜 행복은 내가 나를 믿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에서 따뜻한 빛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빛은 더 이상 외로움의 그림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 안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곧 그녀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온기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정순 씨의 하루는 조금씩 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올 때마다 그녀는 그 빛이 자신을 비추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면 바람이 실내를 맴돌며 어제와는 다른 공기를 가져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새로 산 컵, 향긋한 차, 그리고 자그마한 화분 새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나를 기다릴까? 그 변화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지만 그 사소함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자식들과의 관계가 전혀 다른 빛깔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거실 정리를 하던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큰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제야 전화했니? 하고 서운함이 먼저 들었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응, 그냥 집에 있지. 오늘은 커피 내리고 있었어. 와, 엄마가 직접 내려요. 언제 그렇게 감성적이 되셨어요? 글쎄다. 나도 몰라. 커피 향이 좋더라. 딸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번졌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 말 좀 듣긴 해. 딸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면 우리 점심 먹어요. 이번엔 제가 살게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늘 자신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만나자고 하던 관계였는데 이제는 딸이 먼저 다가와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은 후 오랫동안 그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놓아주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오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약속 날 딸은 그녀를 서울 시내의 조용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전엔 이런 자리에선 늘 엄마가 이야기를 주도했지만 이날은 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냥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든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정순 씨였다면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너는 원래 잘하잖아. 이런 말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그래, 울어도 돼. 괜찮아. 너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았잖아. 둘 사이의 공기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동안 조언이라 믿고 쏟아낸 말들이 사실은 불안에서 비롯된 간섭이었음을 이제 그녀는 말을 줄였고 대신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식사 후 딸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요. 예전엔 괜히 숨 막혔는데 지금은 그냥 엄마랑 있는 게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하게 풀어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래, 진짜 사랑은 붙드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는 거였어. 며칠 후 작은 딸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언니랑 점심 먹었다면서? 나도 주말에 엄마 집 가도 돼? 그럼. 근데 이번엔 꽃 좀 사와라. 우리 새봄이 친구 만들어줘야지. 새봄이? 응, 내 화분 이름이야. 같이 물 주자. 그 주말 딸과 손주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 창가에 놓인 초록빛 화분을 보며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얘 이름은 새봄이야.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단다. 할머니처럼요? 손주의 말에 정순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요즘 매일 자라나고 있지.
딸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달라졌어. 이제는 엄마가 나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네. 그게 다 세봄이 덕분이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는데 사람 관계도 그게 맞는 것 같아. 적당히 필요할 때만 마음을 나눠야 서로 오래 가는 거야. 딸은 잠시 엄마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진짜 멋있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어떤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존경받는 엄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늦은 봄날, 정순 씨는 친구 화자와 함께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앞엔 피크닉 도시락과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자가 물었습니다. 요즘은 딸들이 자주 찾아오지? 응, 신기하지? 내가 덜 매달리니까 오히려 자주 보러 와. 이제는 애들이 나를 돌보려 하더라. 화자는 웃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지.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해. 잡을 땐 멀어지고 놓으면 다시 오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며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맞아. 근데 이제는 오든 가든 괜찮아. 나는 나로서 괜찮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화분 앞에 앉았습니다. 새보미는 어느새 싱그럽게 자라 새잎이 여러 겹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잎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세봄아. 너 덕분에 나도 피었구나.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이젠 주름이 보여도 흰머리가 늘어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름 속에 사랑이, 그 흰머리 속에 지혜가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참 잘 살아왔어. 이제야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구나. 그날 밤 딸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아 데리고 갈게요. 엄마 밥 먹고 싶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외로움이 아닌 기다림의 여유에서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젠 누가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었습니다. 자식이 인생의 중심이던 여인은 이제 자신이 자신의 중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잔잔히 깜빡이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해줘요. 바람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꼭 누군가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평생의 사랑과 놓아보내는 지혜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 용기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붙들던 사랑을 놓았더니 나 자신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 순간 정순 씨의 마지막 봄이 가장 찬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방 안을 은은히 비추고 정순 씨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래전엔 이런 고요함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그 고요가 마음을 감싸주는 듯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써온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에게 물을 주었다.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오늘은 내가 나에게 고맙다. 삐뚤빼뚤한 글씨 사이로 그녀의 변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놓았구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마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그녀의 행복은 누군가의 반응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알고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로 불리던 이름을 내려놓고 이제는 윤정순으로 다시 불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온이 그녀의 삶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그 자리에 피어난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자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그 움직임이 꼭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친구들이 바쁘게 살아도 그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을 곁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딸들이 엄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은 뭐 하세요? 요즘은 그냥 잘 살고 있지. 딸들은 엄마의 대답에 웃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는 게 제일 엄마 같아. 그녀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둘러앉은 세 사람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색했을 대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순 씨는 딸들이 웃는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아이들도 나를 편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던 시절도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울던 밤도 모두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다는 걸 이제는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녁이 깊어갈 무렵 그녀는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엔 초승달이 걸려 있었고 달빛이 살짝 비친 손등 위에는 한평생 살아온 세월의 무늬가 고요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을 가만히 포개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늦게 피어도 내 인생은 여전히 아름다워.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젊음의 생기가 아니라 세월 끝에서 다시 피어난 지혜의 꽃이었습니다. 사랑을 붙잡던 손이 이제는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고 그 손끝에서 잔잔한 평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압니다. 자식을 놓는다는 건 버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삶의 마지막 계절에 찾아온 자유는 결코 허무가 아니라 진짜 행복이라는 걸. 그리고 그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 아래 커피를 한 잔 내리는 일상 속에 있다는 걸.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봄의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그렇게 단순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밤, 정순 씨의 삶은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인, 그것이 그녀의 가장 빛나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윤정순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식을 놓는 순간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됩니다. 늦게라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하루에도 지혜의 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